13세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을 인류가 행한 악행의 대가로 내려진 천벌로 간주했습니다. 그만큼 몽골인들의 침략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죽음과 폐허만이 존재했죠. 알고 보면 12세기까지 몽골인들은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을 배회하던 유랑부족들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친 몽골인들이 중국 및 중앙아시아는 물론 러시아 남부를 정복하고 동유럽을 넘어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워코노미 시즌2 정복자들의 선택을 진행하는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복자는 초원의 유랑민이었던 몽골인들을 통합시켜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떨게 만든 존재 태무진, 즉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입니다. 신과 동격인 왕에게만 주어진다는 칭호 징기스칸으로 불렸던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만약 이 징기스칸이 현재의 환경에 자신만의 철학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금융시장을 정복했을까요? 오늘은 초원의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영웅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신이 내린 재앙으로 인식됐던 징기스칸의 통치 철학과 그 철학에 어울리는 투자 원칙 및 투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인물의 성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 투자 성향을 유추하여 구성된 이야기임을 설명드립니다. 초원은 우리들의 꿈이 머물 장소가 아니다. 말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모두 정복하라. 징기스칸이 다른 몽골 부족장들과 가장 달랐던 것은 초원 너머의 큰 세상을 손에 넣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몽골의 족장들에게 전쟁이란 황량한 초원의 주도권을 놓고 몽골인들끼리 벌이는 싸움이거나 기껏 잠시 중국인들의 곡창지대를 약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구상했던 정복 전쟁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리장성의 남쪽에 자리 잡은 비옥한 중국의 땅은 물론 그 너머에 있는 지역까지 몽골의 말들이 달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침략과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초원 너머의 세상을 독점한다는 비전에 인생을 걸었던 징기스칸에게 투자 또한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자신의 정복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생각하는 투자의 범위는 투자가 가능한 세계의 모든 수단과 대상이었겠죠. 만약 자산관리사가 그에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업들만 모았습니다 라고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면 그는 너는 감히 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하며 크게 꾸짖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능력이 있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라면 누구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세상을 가져보자는 비전 아래 결집한 수많은 부족들을 자신의 뜻에 따르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부족과 혈통이 다른 초원의 전사들을 자신의 휘하로 만들기 위해 징기스칸이 사용한 리더십은 바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등용입니다. 즉, 출신 지역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징기스칸의 깃발 아래 모인 모든 몽골의 전사들에게는 모두 부귀영화를 향한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인물들은 중요한 요직에 등용됐고 전투에서 성과를 보여준 전사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전리품과 승진의 기회가 제공됐죠. 심지어 정복지 출신의 인재에게도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징기스칸은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 성과를 자신이 만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일단 전략의 큰 그림은 자신이 그리지만 구체적인 투자의 실행은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용자의 역량을 믿고 자산을 맡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자산의 운용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하고 민감하게 따져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운용자에게는 높은 보상을 제시하며 철저히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려 했겠죠. 그러나 성장 자체도 실망스럽고 투자의 방법도 탐탁지 않은 반대의 경우라면 자산관리자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배신자에게 관용이란 없다. 선의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징벌만이 있을 뿐이다. 험난한 초원에서 인생을 보냈던 징기스칸은 모든 관계에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배신 행위로 부족장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를 배신했던 상대들은 세월이 지나도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와 맺은 조약을 멋대로 파괴한 국가에 대해서도 반복된 침공과 철저한 파괴로 그의 분노를 입증해줬습니다. 특히 상대 국가가 그의 사신을 죽였을 경우 그 행위를 저지른 도시를 말살시켜 본보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손님이나 사신 등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야말로 철저한 보복과 능멸로 본보기를 보여야 했던 상대였습니다. 징기스칸에게는 궁극적인 성과도 중요했겠지만 운용의 투명성이 투자 대상 및 운용 수단을 선택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척도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성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었겠지만 불투명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좋게 넘어갈 인물 또한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투자 포인트보다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 투자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토대로 징기스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투자 대상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우선 세계의 부를 품에 안고 싶은 그의 이상을 채우기 위한 그릇으로는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제격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싶은 징기스칸의 성향을 잘 대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련의 투자라도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은 의외로 징기스칸의 투자 성향에 어울리지 않는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장기적인 성과 자체가 선진시장과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려 하는 그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제도, 투명한 경제 시스템 등이 받쳐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투자 자체를 일단 피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흥시장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하는 자산관리자에게는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높은 경제 성장률, 젊은 인구 구조, 역동적인 신흥 기업 등은 모두 부질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신흥시장보다 징기스칸이 눈독을 들일 만한 투자 대상은 선진국의 배당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배당을 늘리면서 주주 가치에 기여를 해온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면 그는 상당히 큰 흥미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빠른 영토의 성장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변함없는 충성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 꾸준한 복종의 표시도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맺은 관계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충성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야말로 징기스칸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라는 의견입니다. 그의 공격적인 정복 정책을 고려할 때 안전 자산의 비중은 굳이 많이 가지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보다 좋은 목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수세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비 병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 수단은 매우 유동성이 좋은 달러 유동성 자산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의 방식은 운용자의 이력은 물론 현재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투명성이 매우 높은 랩 어카운트를 선호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의 경우 워낙 투자 종목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운용을 선호하는 그의 성향과 어울리지 않고 운용자의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능해집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했을 것은 물론입니다. 전 세계를 소유하겠다는 큰 비전, 좋은 성과와 식견을 보유한 전문가를 중요시하는 관점, 그리고 투명한 신뢰관계와 투자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원칙 등을 중요시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징기스칸과 유사한 투자 철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기스칸의 투자 철학을 현실에 적용시키다 보면 자칫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은 투자 대상만을 추구하다 큰 흐름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꾸준한 신뢰와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수하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큰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글로벌 정복이라는 투자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징기스칸의 철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코노미 시즌2 정복자들의 선택의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